윤지는 34살의 사진가였다.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광고회사에서 몇 년을 보낸 뒤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고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삶을 찾아 나선 지 이미 오래였다. 사람들은 늘 그 결정을 무모하다고 했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카메라만 있으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이미 다른 길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전국을 다니며 사라져가는 공간을 기록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오래된 시장, 문 닫은 공장, 버려진 마을. 남들이 외면하는 풍경 속에서 이야기를 찾고 싶었다. 무엇이든 남기지 않으면 금세 사라지고 기억조차 흐려지는 세상에서 누군가는 기록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카메라 셔터 소리 하나만으로도 살아있다는 실감을 얻었다. 최근 몇 달 동안 윤지는 강원도의 작은 마을들을 돌며 사진을 찍고 있었다. 서울에서 벗어나 이곳까지 온 이유는 단순했다. 도시에서 잊힌 채 남겨진 집들과 사람들이 전해주는 이야기, 그리고 그 틈새에서 비치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포착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청년들은 떠나고 노인들만 남아있는 마을에서 그는 침묵처럼 무겁게 내려앉은 세월을 느꼈다. 그날 아침도 마찬가지였다. 윤지는 전날 밤 낡은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렀다가 새벽녘 일찍 길을 나섰다. 지도에는 작은 산길이 표시되어 있었고 정상에 오르면 마을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곳이 있다고 했다. 그는 늘 그렇듯 삼각대와 카메라 가방을 챙겼다. 기대는 단순했다. 새벽빛에 물든 산과 마을을 담아내는 것. 사진가로서 수없이 반복한 일이었다. 산길은 예상보다 조용했다. 인적이 드문 길이라 오직 발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귀에 닿았다. 윤지는 사진을 찍기 위해 서둘렀다. 해가 떠오르면 금세 빛이 변해버리기에 몇 분이라도 늦으면 원하는 순간을 놓칠 수 있었다. 마음속으로는 오직 한 장면만을 생각했다. 아직 잠들어 있는 마을 위로 빛이 번지는 장면, 그것이 그의 목표였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 윤지는 카메라를 설치하고 숨을 고르며 셔터를 눌렀다. 하늘은 점점 붉게 물들었고 구름 사이로 아침 햇살이 번져갔다. 그는 집중했다. 사진 속에는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함과 그 고요함을 깨뜨리는 순간의 빛이 함께 담겼다. 사진가로서 최고의 순간이었다. 하지만 작업을 마무리하던 찰나 예상치 못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이 만들어낸 소리인가 싶었다. 그러나 곧 이상한 리듬을 알아챘다. 일정한 간격으로 이어지는 마찰음. 뭔가 무겁고 거친 것이 땅을 끌며 움직이는 듯한 소리였다. 윤지는 순간 귀를 기울였다. 이 산길에서 들을 수 없는 소리였다. 소리는 점점 선명해졌다. 거칠게 뭔가를 끌고 가는 소리와 함께 간헐적으로 터져나오는 낮고 힘겨운 숨소리가 뒤섞였다. 피곤하고 지친 존재가 내뱉는 소리처럼 들렸다. 순간 윤지의 마음은 불편해졌다. 사진을 찍으러 나온 평범한 아침에 설명할 수 없는 이질적인 소리가 파고들었다. 그는 망설였다. 그냥 무시하고 내려가도 되는 일이었다. 그러나 직업적으로 호기심이 강한 성격은 그를 가만두지 않았다. 사진가로 살아오면서 그는 늘 다른 사람들이 지나치는 순간을 포착하려 애썼다. 소리가 들려온 방향을 향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울림은 일정한 리듬을 지니고 있었다. 무거운 짐을 끌고 가는 듯한 소리, 그리고 그 뒤를 잇는 거친 숨결. 은지는 자신이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 몰랐지만 이미 카메라를 다시 손에 쥐고 있었다. 예기치 못한 장면일수록 기록할 가치가 있었다. 순간 그의 눈앞에 흰 그림자가 나타났다. 처음엔 산짐승인가 싶었다. 그러나 곧 그것이 한 마리 개라는 걸 알아차렸다. 전통적인 한국 토종견, 진돗개였다. 흰 털은 지저분하게 뒤엉켜 있었고 걸음걸이는 힘에 겨워 보였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 등이었다. 낡은 줄과 헝클어진 가죽이 억지로 묶여 있었고 양옆엔 커다란 자루가 매달려 있었다. 그 안에는 돌덩이가 가득한 듯 무거워 보였다. 윤지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 진돗개는 마치 짐승이 아니라 도구처럼 이용되고 있었다. 발걸음마다 땅을 끌며 자루가 흔들릴 때마다 돌 부딪히는 소리가 산길에 울려 퍼졌다. 사진가로서 수많은 장면을 기록해왔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다. 그 순간 윤지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치솟았다. 하나는 분노였다.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 이 시대의 한국에서 벌어질 수 있는가? 진돗개는 한국을 대표하는 동물로 존중받아야 마땅한데 왜 이렇게 잔혹하게 다뤄지는가?
다른 하나는 두려움이었다. 이 장면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는 단순한 구경꾼에 불과했다. 그러나 본능적으로 카메라를 들어 올렸다. 사진가로서 몸에 뺀 습관이었다. 셔터를 누르는 순간 그는 자신의 선택을 직감했다. 지금 당장 달려들어 그 개를 풀어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지 못한 채 묻혀버릴 수 있었다. 그는 기록해야 했다. 누군가 이 장면을 외면하지 못하도록 증거로 남겨야 했다. 셔터 소리는 작았지만 윤지에게는 크게 울려 퍼졌다. 한 장, 또 한 장. 렌즈 속에는 살아있는 존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지고 가는 모습이 담겼다. 사진가로서의 사명감과 인간으로서의 죄책감이 뒤섞였다. 그가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피사체가 아니었다. 고통 그 자체였다. 소리는 계속되었다. 돌자루가 땅에 부딪히며 울려 퍼지는 소리, 그리고 무거운 숨결. 엔지는 카메라를 내리지 못한 채 그 모든 순간을 붙잡았다. 그는 알았다. 이제 이 이야기는 단순히 그의 작품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좌우하는 증언이 될 것임을. 그날 아침, 은지는 처음으로 자신의 작업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명확히 느꼈다. 사진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기록하는 수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의 어둠을 드러내고 눈을 돌리는 사람들에게 강제로 보게 만드는 힘이었다. 산속에서 들려온 낯선 소리는 결국 그에게 사명으로 다가왔다. 윤지는 긴장과 혼란 속에서도 셔터를 멈추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평범한 관찰자가 아니었다. 이제 그는 증인이었다. 윤지는 산길 옆에 몸을 숨긴 채 카메라를 계속 들고 있었다. 눈앞의 진돗개는 이미 개라는 존재가 아니라 끝없는 노동을 강요받는 기계처럼 보였다. 흰 털은 먼지와 흙에 뒤덮여 있었고 뼈마디가 드러나 보일 만큼 마른 몸이 흔들고 있었다. 양옆으로 매달린 자루는 무거워 보였고 돌이 굴러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이어졌다. 인지는 숨을 삼켰다. 그 무게를 지고도 멈추지 않고 길을 따라 움직이는 모습은 차라리 공포였다. 그는 분노로 손이 떨릴 만큼 긴장했다. 하지만 동시에 머릿속은 차갑게 돌아갔다. 만약 지금 뛰어나가서 자루를 풀어내면 눈앞의 진돗개 한 마리는 그 순간은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무엇이 남을까? 주인은 다시 같은 방식을 반복할 것이다. 또 다른 개가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 끔찍한 사이클을 막으려면 증거가 필요했다. 부정할 수 없는 기록,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장면. 오은지는 그것을 찍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다. 셔터를 누를 때마다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사진 속에 담기는 것은 예술이 아니라 잔혹한 현실이었다. 진돗개의 눈빛은 공포나 분노가 아니라 그저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체념으로 가득했다. 오은지는 그 시선을 외면할 수 없었다. 사진가로서 평생 수많은 표정을 찍었지만 이런 눈빛은 처음이었다. 살아있으나 이미 무너져버린 영혼. 그는 계속 따라갔다. 발소리를 죽이고 나무 사이로 이동하며 진돗개의 뒷모습을 담았다. 걸음걸이는 점점 더 느려지고 있었다. 자루가 크게 흔들릴 때마다 진돗개의 몸이 비틀거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2번이나 무너져 쓰러졌으나 한참을 쉬다가 다시 일어났다. 윤지는 셔터를 누르며 이를 악물었다. 그 모든 순간이 너무 선명했기에 차라리 악몽 같아. 얼마나 걸었는지 모를 시간 끝에 길은 작은 평지로 이어졌다. 윤지는 멀리서 눈을 크게 떴다. 그곳에는 오래된 집이 있었다. 낡은 나무로 지어진 작은 집, 주변에는 쓰다 버린 물건들이 널려 있었다. 그 앞에서 기다리듯 앉아있는 노인이 보였다. 윤지는 몸을 움츠린 채 카메라를 고정했다. 진돗개는 집 앞까지 오더니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고 쓰러졌다. 무거운 자루가 땅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숨을 헐떡이는 소리가 이어졌지만 노인은 무표정하게 다가와 묶인 끈을 풀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루 속 돌들을 하나씩 꺼내더니 집 옆 벽에 차곡차곡 쌓았다. 이은지는 믿을 수 없었다. 개는 단순히 벽돌을 대신 나르는 수단에 불과했다. 자루를 비운 뒤 노인은 개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저 자루를 던져놓고 발끝으로 개를 밀어냈다. 무뚝뚝한 목소리로 내뱉은 한마디가 전부였다. 그 소리에 진돗개는 비틀거리며 다시 일어섰다. 잠시 서 있던 개는 곧 다시 산길 쪽으로 몸을 돌렸다. 먹을 것도 물도 주지 않은 채 또다시 같은 길을 오가도록 강요당하는 것이 분명했다. 윤지는 그 장면을 놓치지 않고 찍었다. 손가락은 무의식적으로 셔터를 눌렀지만 가슴은 터질 듯 아팠다. 이 장면을 세상에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만이 그를 버티게 했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사진은 증거가 될 수 있었다. 누군가 행동하게 만들 수 있었다. 개가 멀어지자 은지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다. 자신이 목격한 것은 단순한 한 장면이 아니라 이 사회의 어두운 한 부분이었다. 한국에서 진돗개는 자랑스러운 상징으로 불리지만 이곳 산속에선 도구로 전락해 있었다. 그는 치를 떨며 카메라를 가방에 집어넣었다. 곧장 내려가야 했다. 휴대전화는 전혀 신호가 잡히지 않았고 여기에 더 머무르는 것은 의미가 없었다. 은지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내려가는 길은 이상하게 더 길게 느껴졌다. 머릿속에는 개가 쓰러지는 모습만이 반복됐다. 자루에 가득 찬 돌의 무게, 무심한 노인의 얼굴, 아무 말도 못하고 다시 산길로 향하는 뒷모습. 그 모든 것이 가슴에 새겨졌다. 2시간이 넘게 걸려서야 마을로 내려올 수 있었다. 윤지는 숨 돌릴 틈도 없이 차를 몰아 읍내로 향했다. 도로에 들어서자 간신히 신호가 잡혔지만 전화로 신고하는 것보다 직접 가는 게 더 빠르다고 생각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단순했다. 경찰에 사진을 보여주고 현장을 알리고 구조를 요청하는 것. 그는 멈추지 않고 운전했다. 가슴은 여전히 무겁고 머리는 복잡했지만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만이 분명했다. 이 일을 모른 척하고 돌아설 수는 없었다. 진돗개의 눈빛은 이미 그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을 상처로 남았다. 작은 읍내에 도착했을 때 온지는 차를 급히 세우고 건물들을 둘러봤다. 주유소, 가게, 그리고 작은 간판이 걸린 경찰서.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는 곧장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안쪽은 조용했다. 접수 데스크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은 갑자기 들어선 은지를 놀란 듯 바라봤다. 은지는 숨을 고르지도 못한 채 카메라 가방을 열었다. 이제부터는 그의 사진이 말해야 했다. 그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지만 결심은 단단했다. 오늘 본 장면을 그냥 두고 떠난다면 그는 더 이상 사진가로 살아갈 자격이 없었다. 카메라가 증언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깊게 숨을 내쉬고 입을 열었다. 마침내 세상에 꺼내야 할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윤지는 경찰서 안으로 들어서며 깊은 숨을 몰아쉬었다. 안쪽은 작은 공간이었고 낡은 책상 위에 서류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다. 접수 데스크에 앉아있던 여성은 윤지를 잠시 바라보다가 무슨 일인지 묻는 듯 고개를 기울였다. 윤지는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카메라를 꺼내 화면을 켠 뒤 곧장 앞으로 내밀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전달해야 할 말은 분명했다. 그는 산에서 본 모든 것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진돗개가 돌을 짊어지고 비틀거리며 걷던 모습,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던 순간 자루가 떨어지며 울려 퍼진 소리, 그리고 무표정한 노인이 개를 다루던 장면까지. 말이 쏟아질수록 숨이 막히는 듯했지만 멈출 수 없었다. 접수 데스크의 여성은 처음엔 무심한 표정이었지만 화면 속 사진을 보자 얼굴이 굳어졌다. 잠시 후 안쪽 사무실에서 경찰서장이 나왔다. 이름표에는 김준식이라고 적혀 있었다. 신을 넘긴 듯한 인상이었고 피곤해 보이는 눈빛이 은지를 향했다. 그는 천천히 은지의 설명을 들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은지가 카메라를 건네주자 분위기는 달라졌다. 김준식은 화면을 넘기며 한 장 한 장 살폈다. 그의 표정은 점점 무거워졌다. 마침내 그는 낮게 한숨을 내쉬었다. 사진 속에는 말로만 듣던 것이 아니라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담겨 있었다. 개의 뼈가 드러난 몸, 짐을 억지로 짊어진 채 무너져가는 모습, 상처와 피로 가득한 흔적들,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다. 김준식은 잠시 침묵하다가 은지를 바라봤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사진이면 충분하다. 지금 바로 조치해야 한다는 판단이 서는 듯했다. 그는 곧바로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짧고 단호하게 지시를 내렸다.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는 구조팀에 연락하라고 했다. 긴급 출동이 필요하다는 말이 덧붙였다. 윤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릴 듯한 안도감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긴장은 풀리지 않았다. 구조가 실제로 이루어질 때까지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김준식은 다시 윤지에게 돌아와 자세히 물었다. 산길의 위치, 집이 있던 자리, 개가 쓰러졌던 지점, 모든 것을 최대한 정확히 설명해달라고 했다. 이현지는 기억을 더듬으며 세세하게 말했다.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 장면이 생생했다. 진돗개에 떨리던 다리, 바닥에 부딪히던 자루, 노인의 무표정한 얼굴. 그 모든 것이 잊히지 않았다. 경찰서는 작은 소란으로 가득 찼다.
무전기가 울리고 다른 경찰관들이 준비하는 모습이 이어졌다. 앤지는 한쪽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혹시라도 구조팀이 도착하기 전에 노인이 걔를 더 심하게 다루지는 않을까? 혹시 증거가 사라지면 어쩌나? 끝없는 걱정이 몰려왔다. 잠시 후 김준식이 앤지에게 다가왔다. 그는 감사하다고 말했다. 사진이 없었다면 단순한 민원으로 치부될 수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다. 눈으로 확인한 증거는 부정할 수 없었다. 그는 앤지에게 진술서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했다. 공식적인 기록이 있어야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윤지는 펜을 들고 긴 문장을 써 내려갔다. 떨리는 손으로 당시의 상황을 하나하나 기록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윤지는 글을 쓰면서도 계속 마음이 급했다. 그는 빨리 구조가 이루어지기를 바랐다. 글씨가 삐뚤어지고 잉크가 번졌지만 멈추지 않았다. 모든 사실을 남겨야 했다.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이었다. 진술서를 제출한 뒤 윤지는 경찰서 안을 서성였다. 창밖을 바라보며 구조팀이 출발했는지 산길까지 얼마나 걸릴지 계속 계산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그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기다림은 고통스러웠다. 머릿속에는 계속 진돗개의 헐떡임이 맴돌았다. 오후가 되어도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다. 윤지는 경찰서의 작은 의자에 앉아 손을 꼭 쥐었다. 김준식은 바쁘게 움직이며 무전을 확인했다. 그때마다 윤지의 눈은 그의 입술을 따라 움직였다. 구조가 성공했는지, 노인이 체포되었는지, 걔가 안전한지 단 한마디라도 듣고 싶었다. 그 순간 윤지는 깨달았다. 자신은 사진을 찍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목격자이자 증언자였다. 단순히 장면을 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장면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야 했다. 그것이 무겁고 두려운 책임이었지만 외면할 수는 없었다. 긴 하루가 지나가고 있었다. 윤지는 피로를 느꼈지만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경찰서의 좁은 공간 안에서 그는 오직 한 가지 소식만을 기다렸다. 진돗개가 다시는 돌을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소식. 그 순간을 위해 그는 모든 것을 걸고 있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일이 끝나면 그는 사진가로서 또 다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단순히 버려진 공간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생명을 기록하고 지켜내는 증인이 될 것이다. 오늘 본 장면이 그를 바꿔놓았다. 그 진돗개의 눈빛이 그렇게 만들었다. 그는 조용히 손을 모았다. 아직 아무 일도 확실하지 않았지만 희망만은 놓지 않았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진짜 이야기는 구조가 이루어진 뒤부터 다시 쓰여질 터였다. 앤지는 끝까지 버티기로 마음을 굳혔다. 오늘의 증거가 반드시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믿음 하나로 윤지는 작은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고 머릿속은 계속 같은 장면으로 가득했다. 돌을 짊어진 진돗개의 떨림, 쓰러지는 순간 다시 일어나던 모습. 아무리 고개를 흔들어도 떠나지 않는 그림이었다. 그는 손에 카메라를 쥐고 있었다. 사진이야말로 자신이 여기 있는 이유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이 없었다면 누구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을 것이다. 잠시 후 김준식 서장이 윤지에게 다가왔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이번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윤지에게 다시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다. 윤지는 곧바로 화면을 켰다. 김준식은 한참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정도면 부정할 수 없는 증거라는 것이었다. 윤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만 여전히 마음은 조급했다. 걔는 지금도 산길을 오르내리고 있을지 몰랐기 때문이다. 김준식은 윤지에게 질문을 이어갔다. 위치, 시간, 집의 형태, 노인의 모습까지 가능한 모든 것을 세세하게 확인했다. 윤지는 기억을 더듬으며 답했다. 작은 집의 모양, 연기가 피어오르던 굴뚝, 나무로 쌓인 자재, 노인의 주름진 얼굴. 그는 머릿속에 남아있는 모든 흔적을 끌어냈다. 기록을 남겨야 했기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설명이 끝나자 김준식은 곧바로 무전을 쳤다. 그는 다른 경찰관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현장 확인과 동시에 구조팀을 만나 합류하라는 것이었다. 유원지는 그 말을 들으며 다시 숨을 삼켰다. 드디어 움직임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긴장이 풀리려 했지만 쉽게 안도할 수 없었다. 아직 결과는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잠시 뒤 경찰서의 작은 사무실 문이 열리고 2명의 경찰관이 나왔다. 그들은 출동 준비를 마친 듯 보였다. 우은지를 흘깃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김준식은 우은지에게 남아있으라고 말했다.
현장에는 경찰과 구조팀이 함께 갈 것이고 목격자는 나중에 진술과 자료 제출만으로 충분하다고 했다. 윤지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다. 당장 따라가고 싶었지만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았다. 시간은 다시 천천히 흘러갔다. 운지는 경찰서 안을 서성이며 답답함을 견뎌냈다. 종종 무전이 울릴 때마다 귀를 기울였지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거의 없었다. 그는 계속 진돗개의 숨소리를 떠올렸다. 지금쯤 또 쓰러졌을까? 아니면 여전히 자루를 끌고 있을까?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죄어왔다. 한참 뒤 김준식이 다시 윤지에게 다가왔다. 그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는 사진 덕분에 법적인 조치가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그동안도 민원은 몇 차례 있었지만 직접 증거가 없어 늘 흐지부지 끝났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사진에는 노인의 행위와 개의 상태가 모두 선명히 담겨 있었다. 부인할 수 없었다. 인지는 그 말을 듣고 조금은 안도했다. 그러나 곧바로 불안이 밀려왔다. 혹시라도 노인이 개를 숨기거나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다른 짓을 하면 어떡하나. 그러나 김준식은 단호했다. 긴급 구조 요청이 이미 내려갔고 곧 현장에서 확인될 것이라고 했다. 윤지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 앉았다. 그는 계속해서 손에 카메라를 쥐고 있었다. 자신이 찍은 사진을 다시 열어보았다. 화면 속의 개는 여전히 고통에 잠겨 있었다. 카메라로 담았지만 눈을 돌리면 그대로 살아 움직이는 듯했다. 언지는 입술을 깨물며 화면을 닫았다.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이 사진이 모든 것을 바꾸게 될 것이라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오후가 되어가자 경찰서 안의 분위기는 더 바빠졌다. 전화와 무전이 끊이지 않았고 경찰관들의 발걸음이 분주했다. 윤지는 한쪽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그 마음은 계속 요동쳤다. 기다림의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드디어 김준식이 돌아왔다. 그의 표정은 단단히 굳어 있었지만 눈빛에는 결의가 보였다. 그는 윤지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이 사진 없이는 오늘의 조치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차분히 설명했다. 구조팀과 경찰이 이미 산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 현장에서 확인되면 곧바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윤지는 그 말을 듣자 눈을 감았다. 긴 하루였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목격한 것을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 버티고 있었다. 개의 고통이 멈출 수 있기를, 그 눈빛이 더 이상 체념이 아니기를 바랐다. 그 순간 윤지는 깨달았다. 지금 자신은 단순한 사진가가 아니었다. 그는 증인이고 행동을 요구받은 사람이었다. 카메라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무기가 될 수도 있었다. 오늘이 바로 그 증거였다. 경찰서 안은 여전히 어수선했지만 온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기다림이 길어도 끝까지 버틸 수 있었다. 왜냐하면 이제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진이 움직였고 사람들이 움직였다. 그리고 곧 진짜 변화가 일어날 것이었다. 그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이 기다림의 끝에 반드시 소식이 올 것이다. 그 순간을 위해 끝까지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은지는 눈을 떼지 않고 문을 바라봤다. 언제든 들려올 소식을 준비하며 하루의 긴장 속에 자신을 단단히 붙잡았다. 윤지는 경찰서 안에서 초조하게 발걸음을 옮기며 시간을 보냈다. 무전기가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그때마다 경찰관들의 얼굴을 살폈다. 하지만 쉽게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여전히 산길 위에 진돗개가 쓰러졌다가 억지로 일어나던 모습이 반복됐다. 그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그는 견디기 힘들었지만 눈을 감을 수도 없었다. 오후 늦게서야 김준식 서장이 돌아왔다. 그의 표정은 단호했고 피곤이 묻어 있었지만 목소리는 분명했다. 그는 운지에게 결과를 전했다. 구조팀이 현장에서 개를 확보했고 노인을 체포했다는 소식이었다. 운지는 숨이 막히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김준식은 말을 이어갔다. 개의 상태는 심각하다고 했다. 몸무게는 정상의 절반에 불과했고 상처는 감염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구조팀이 긴급 치료를 시작했고 보호소로 옮겨졌다고 했다. 이윤지는 눈을 감았다.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적 같았다. 노인에 대해서도 설명이 이어졌다. 그는 현장에서 저항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평생 그렇게 개를 다뤄왔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었다.
김준식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분노가 동시에 묻어 있었다. 그는 말했다. 이제는 법적으로도 막을 수 있다고. 윤지의 사진과 진술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고. 그 말에 윤지는 다시 카메라를 떠올렸다. 아침 내내 찍었던 사진들은 차마 다시 보기도 힘들었지만 결국 그것이 개를 구한 셈이었다. 그는 손끝으로 카메라를 쓰다듬었다. 사진이 고통을 담았지만 동시에 생명을 살린 것이었다. 이후 윤지는 긴 시간을 진술서 작성과 자료 제출로 보냈다. 손목이 아플 만큼 글을 써 내려갔다. 사진 파일도 모두 복사해 제출했다. 경찰은 그가 기록한 모든 장면을 증거로 보관했다. 서류 작업은 끝이 없었지만 윤지는 불평하지 않았다. 그 모든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밤이 깊어가서야 경찰서 안은 조금 조용해졌다. 윤지는 커피 한 잔을 건네받았지만 목을 타고 넘어가는 맛은 쓰고 공허했다.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고 머릿속은 개의 상태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했다. 지금쯤 보호소에서 어떤 치료를 받고 있을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생각은 멈추지 않았다. 다음 날 윤지는 다시 경찰서를 찾았다. 김준식은 피곤한 얼굴로 그를 맞았다. 그러나 그의 말은 분명했다. 검찰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노인에겐 중대한 동물학대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윤지의 사진이 너무도 명확했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윤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은 안도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은 무거웠다. 며칠 뒤 윤지는 보호소로 향했다. 목격자이자 증인이라는 이유로 짧은 면회를 허락받았다. 보호소 직원은 그에게 경고했다. 걔는 여전히 사람을 두려워하고 쉽게 다가갈 수 없다고 했다. 윤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철창 앞에 섰다. 안쪽 구석에는 흰 진돗개가 웅크리고 있었다. 이름도 모르는 채 증거물처럼 기록된 존재. 윤지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다. 아침에 충격적인 장면이 다시 떠올랐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금 달랐다. 최소한 자루는 없었다. 무게에서 해방된 몸이지만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은지는 조심스럽게 앉아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다가가지 않았고 손을 내밀지도 않았다. 그저 존재를 알리고 위협이 아니라는 것을 전하고 싶었다. 진돗개는 처음에는 몸을 더 움츠렸지만 시간이 지나자 살짝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공포와 불신이 가득했지만 어딘가 희미한 희망도 엿보였다. 윤지는 그 작은 변화를 마음 깊이 새겼다. 보호소 직원은 말했다. 회복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몸은 치료할 수 있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낫지 않는다고.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진으로 기록하는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단순히 기록하는 것을 넘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며칠이 흘러 재판이 열렸다. 은지는 증인석에 앉아 다시 진술을 했다. 카메라에 담긴 사진이 법정에 제출되었고 판사와 검사 모두 무겁게 받아들였다. 노인은 끝까지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증거는 분명했고 판결은 무거웠다. 징역형은 피했지만 고액의 벌금과 동물 소유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법정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판결을 들은 순간 윤지는 묘한 감정을 느꼈다. 걔가 다시는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그러나 여전히 마음에 남는 씁쓸함.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왜 누군가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되었는지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재판이 끝난 뒤 윤지는 보호소를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더 오래 머무를 수 있었다. 직원들은 그에게 말했다. 진돗개의 몸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치료 반응도 괜찮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람의 손길을 두려워한다고. 윤지는 철창 너머에서 다시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걔는 이번에는 잠시 고개를 들어 은지를 바라봤다. 그 눈빛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어제와는 조금 달랐다. 그 순간 윤지는 결심했다. 이 개를 그냥 두고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사진가로서의 여정은 잠시 멈춰야 할지 몰라도 이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조용히 속으로 다짐했다.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보호소 직원에게 윤지는 입양 의사를 밝혔다. 아직 절차는 남아 있었고 법적인 기간도 필요했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직원은 놀란 듯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상처를 입은 개를 데려가려는 사람은 드물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은지는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창밖을 바라봤다. 머릿속에는 여전히 사진들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조금 달랐다.
고통만이 아니라 희망도 함께 있었다. 진돗개는 더 이상 무거운 돌을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언젠가 자신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우은지는 그 사실을 믿으며 긴 숨을 내쉬었다. 그는 깨달았다. 오늘의 사건은 단순히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책임이었고 앞으로의 길을 바꾸는 계기였다. 그는 다시 카메라를 잡더라도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단순히 관찰자가 아니라 행동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마음 깊이 새겼다. 윤지는 입양 절차가 끝나기를 기다리며 매일 보호소를 찾았다. 그 기간은 생각보다 길고 더디게 흘렀다. 보호소는 늘 소란스러웠고 수많은 개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진돗개는 구석에서 웅크린 채 고개를 들지 않았다. 윤지는 가까이 가지 않았다. 그저 일정한 거리에서 조용히 앉아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건넸다. 오늘 있었던 일, 그가 찍었던 사진, 바람처럼 스쳐간 기억들을 들려주었다. 개는 반응하지 않았지만 윤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몇 주 후 윤지는 마침내 개를 집으로 데려올 수 있었다. 서류에는 단순히 베이코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윤지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었다. 흰 호랑이처럼 강인해지길 바라는 뜻이었다. 그러나 처음 집으로 데려오는 길은 순탄치 않았다. 차 안에서 베이컨은 극도의 긴장으로 한쪽 구석에 몸을 웅크렸고 작은 소음에도 몸을 떨며 눈을 피했다. 우은지는 시선을 마주치지 않고 운전대를 잡았다. 집에 도착한 뒤에도 문제는 이어졌다. 우은지가 마련한 공간은 포근했지만 베이컨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방 안에 놓인 밥그릇을 보며 다가가지 않았고 사람의 손길은 더욱 거부했다. 우은지가 가까이 가려 하면 바닥에 몸을 바싹 붙이며 숨죽였다. 윤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너졌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과연 내가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 그러나 곧 답을 내렸다. 내가 시작했으니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윤지는 조급해하지 않기로 했다. 보호소 직원들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배운 대로 시간을 두기로 했다. 그는 집안의 규칙을 바꾸었다. 강제로 손을 대지 않았고 밥그릇 대신 작은 간식을 멀찍이 놓았다. 베이컨은 처음에는 먹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조심스럽게 다가와 간식을 입에 물었다. 은지는 그 순간을 마음속 깊이 새겼다.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그것이 첫걸음이었다. 며칠이 지나면서 은지는 새로운 방식을 시도했다. 방 한쪽에 낡은 하네스를 두었다. 처음에는 멀리 떨어진 곳에만 두었다. 베이컨은 그 물건을 쳐다보며 경계했지만 가까이 다가가지는 않았다. 은지는 서두르지 않았다. 간식을 조금씩 하네스 쪽으로 옮겼다.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베이컨은 긴장 속에서도 조금씩 거리를 줄였다. 간식을 먹을 때마다 귀가 젖은 듯 축 늘어졌지만 은지는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날 무렵 은지는 드디어 하네스를 손에 들었다. 베이컨은 여전히 몸을 경직했지만 쓰러지지는 않았다. 그 순간 은지의 눈가가 뜨겁게 젖었다. 하네스를 등에 스쳐 지나가듯 올려놓자 비록 몇 초밖에 버티지 못했지만 그것은 큰 진전이었다. 윤지는 서둘러 하네스를 치우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이 개와 함께라면 끝까지 버틸 수 있다는 확신이 떠올랐다. 시간은 계속 흘렀다. 매일의 과정은 더딘 듯 보였지만 확실히 변화를 만들어갔다. 베이컨은 이제 은지가 방 안에 들어와도 구석으로 도망가지 않았다. 여전히 거리를 두었지만 눈빛은 전과 달랐다. 공포만 가득했던 눈에 호기심이 조금씩 번졌다. 은지는 그것을 보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2달이 되었을 때 드디어 베이컨은 하네스를 짧게 착용할 수 있었다. 몸을 경직했지만 쓰러지지 않고 버텼다. 은지는 그 순간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그 작은 진전은 지난 시간의 모든 인내와 노력이 쌓여 만들어낸 결과였다. 그는 곧바로 하네스를 벗기고 간식을 내밀었다. 베이컨은 망설이다가 천천히 받아먹었다.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산책은 더 큰 도전이었다. 문 앞에 서는 것조차 힘겨웠다. 베이컨은 현관에 서면 발걸음을 떼지 않았다. 윤지는 억지로 끌지 않았다. 대신 문 앞에 앉아 시간을 보냈다. 몇 주가 지난 뒤 베이컨은 마침내 몇 걸음을 내디뎠다. 짧은 산책이었지만 은지는 그날을 잊지 못했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그 모든 순간은 절망을 넘어선 희망의 증거였다. 윤지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베이커와 함께 보냈다.
집안에서 책을 읽을 때에도 사진을 정리할 때에도 곁에 두었다. 베이컨은 여전히 사람의 손길을 두려워했지만 점차 가까이에 머무르는 시간을 늘려갔다. 때때로 은지가 무심코 흘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도 있었다.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신뢰로 이어졌다. 밤이 깊은 어느 날, 이은지는 컴퓨터 앞에서 사진을 정리하다가 문득 돌아보았다. 베이커가 방 한가운데에서 졸고 있었다. 처음에는 구석에만 머물던 그가 이제는 조금 더 넓은 공간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은지는 조용히 숨을 내쉬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언젠가는 이 개가 세상을 다시 믿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은지와 베이컨은 조금씩 가까워졌다. 여전히 길은 멀었지만 그들은 함께 걷고 있었다. 고통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과거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지만 매일 쌓이는 작은 변화들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고 있었다. 이은지는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버틸 수 있었다. 그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사진은 단순히 도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고통을 세상에 알렸고 한 생명을 구하는 힘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치유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가 되고 있었다. 이은지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이 길이 아무리 길고 험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베이컨은 여전히 조용했고 말을 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 눈빛은 변하고 있었다. 두려움 속에서도 빛을 찾으려는 의지가 보였다. 이은지는 그것을 보며 희망을 느꼈다. 언젠가 이 개가 세상에서 당당히 설 수 있기를, 언젠가 다시 웃음 같은 표정을 지을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도 그는 조용히 곁을 지켰다. 은지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매일 같은 과정을 반복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베이커를 살피고 작은 간식을 준비해 천천히 다가갔다. 처음에는 그가 가까이 오는 것만으로도 걔는 몸을 움찔했지만 이제는 은지의 존재를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었다. 간식을 조심스레 받아먹는 순간마다 은지의 마음은 뜨겁게 흔들렸다. 아주 사소한 변화였지만 그에게는 새로운 세상을 여는 문과 같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베이커의 몸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갈비뼈가 드러나던 몸에는 살이 붙었고 희미하던 털빛은 조금씩 윤기를 되찾았다. 하지만 외형의 변화보다 더 큰 변화는 눈빛 속에서 드러났다. 공포와 불신으로 가득하던 눈에 호기심이 섞이기 시작한 것이다. 인지가 책상에 앉아 작업을 할 때면 베이컨은 방 한쪽에서 그를 지켜보았다. 예전 같으면 구석에 몸을 숨겼을 텐데 이제는 조금 더 가까운 곳에 있었다. 앤지는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손을 뻗어 쓰다듬고 싶은 충동이 수없이 일었지만 억누르고 기다렸다. 대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고 작은 행동마다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베이컨은 처음엔 반응이 없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꼬리가 미세하게 흔들리거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는 순간이 늘어갔다. 그 작은 신호들이 윤지의 하루를 버티게 했다. 산책도 조금씩 나아졌다. 처음에는 문 앞을 나서는 데만 며칠이 걸렸지만 이제는 골목을 따라 천천히 걷는 정도까지 가능해졌다. 주변의 소리에 놀라 멈추기도 했지만 윤지가 곁에 있다는 사실이 조금씩 안정을 주는 듯했다. 걷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베이커의 호흡도 안정되고 발걸음에도 힘이 붙었다. 윤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깊이 희망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안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윤지가 무심코 바닥에 작은 인형을 떨어뜨렸는데 그것이 베이커 앞에 굴러갔다. 평소 같으면 피했을 텐데 베이커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코끝으로 인형을 살짝 건드렸다. 윤지는 그 모습을 숨죽여 바라봤다. 그리고 순간 베이커가 인형을 입에 물어 올렸다. 곧바로 내려놓았지만 그 짧은 행동은 기적 같았다. 놀이의 시작이었다. 윤지는 그날 밤 눈물이 났다.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였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그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과거에 갇혀있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 뒤로 베이커는 가끔씩 장난감을 물거나 발로 굴리며 시간을 보냈다. 서툴고 어색했지만 그것은 분명한 변화였다. 은지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다. 이번에는 고통의 기록이 아니라 회복의 기록이었다. 시간은 계속 흘렀고 베이커는 점점 다른 개가 되어갔다. 먹는 양도 늘었고 몸은 건강을 되찾았다. 털빛은 눈처럼 희게 빛났고 걸음걸이도 당당해졌다. 무엇보다 은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공포 대신 신뢰가 자리 잡았다. 방 안에 들어온 은지 곁으로 다가와 앉는 일이 잦아졌다.
그럴 때마다 은지는 마음이 벅차올라 가만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놀라운 순간이 찾아왔다. 어느 날 저녁 집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하던 중 나무 위에서 다람쥐가 내려와 소리를 냈다. 그 순간 베이코의 입에서 낮고 단단한 소리가 터져 나왔다. 처음으로 내는 짖음이었다. 윤지는 발걸음을 멈췄다.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고 눈물이 흘렀다. 그 한 번의 짖음은 세상과의 단절을 깨뜨리는 선언 같았다. 그 뒤로 베이코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때때로 필요할 때는 짖었다. 그 소리에는 두려움이 아닌 생명력이 담겨 있었다. 윤지는 그 변화를 마음속 깊이 새겼다. 그는 깨달았다. 상처가 아무리 깊어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회복은 가능하다는 사실을. 계절은 어느새 바뀌었다. 베이코와 함께 보낸 지 1년이 되던 날 윤지는 산을 찾았다. 그가 처음으로 베이코를 보았던 그 산, 끔찍한 기억이 시작된 장소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베이코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건강한 몸과 당당한 걸음으로 산길을 올랐다.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자신감이 깃들어 있었다. 윤지는 그 뒤를 따라가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순간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고통의 기록은 치유의 기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낸 이 여정을 가슴 깊이 새겼다. 그는 더 이상 단순히 사진가가 아니었다. 이제는 한 생명을 끝까지 지켜낸 증인이었다. 베이코는 공원에서도 산에서도 그리고 집 안에서도 점점 더 활발해졌다. 꼬리를 흔들며 다가와 옆에 눕기도 했고 간식을 달라는 눈빛을 보내기도 했다. 은지는 그 모든 순간이 선물처럼 느껴졌다.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을 넘어설 만큼 새로운 신뢰와 애정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많은 날들을 보냈다. 은지는 사진을 찍으면서도 이제는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봤다. 단순히 버려진 공간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회복을 담아내고 싶었다. 그 출발점은 언제나 베이코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은지는 확신했다. 자신이 선택한 이 길이 옳았음을. 베이코와 함께한 모든 날이 그 증거였다. 세상은 여전히 냉혹했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 두 존재는 서로를 통해 살아갈 이유를 찾았다. 은지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의 기록을 남기겠다고.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이윤지는 베이코 옆에 앉아 조용히 속삭였다. 고맙다고, 살아줘서 고맙다고. 베이코는 대답할 수 없었지만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눈빛으로 응답했다. 그 순간 이윤지는 다시 한번 느꼈다. 과거의 고통은 여전히 흔적으로 남아 있었지만 그것을 이겨낸 존재는 누구보다도 강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강함이 이제는 둘 모두를 지켜주고 있었다. 이윤지는 1년이 되는 날 다시 강원도의 산으로 향했다. 그가 처음으로 베이코를 만났던 곳, 모든 것이 시작된 장소였다. 차를 세우고 문을 열자 베이코는 주저하지 않고 내려섰다. 예전 같으면 차 한 구석에 웅크리고 떨고 있었겠지만 이제는 꼬리를 높이 치켜 세운 채 바람을 맡았다. 윤지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이 벅차올랐다. 산길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베이코의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다. 윤지는 뒤따르며 눈을 떼지 못했다. 처음 그 개가 돌자루를 끌며 쓰러졌다 일어나던 모습이 겹쳐 떠올랐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건강한 몸, 맑은 눈빛, 당당한 걸음. 같은 길 위에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길이 갈라지는 지점에 도착했을 때 이윤지는 잠시 멈춰섰다. 그가 두려움 속에서 숨어 지켜보던 곳이었다. 그러나 베이코는 주저하지 않고 옆길로 몸을 틀었다. 과거의 흔적이 남아있는 길이었지만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윤지는 그대로 따라갔다. 한참을 오르자 낡은 집이 나타났다. 이윤지는 숨을 죽였다. 그날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 돌담을 쌌던 노인의 무표정한 얼굴, 쓰러져 있던 개의 헐떡임. 그러나 지금 집은 달라져 있었다. 창문은 판자로 막혀 있었고 지붕은 녹슬어 흩어지고 있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돌담은 무너져 있었다. 생명을 짓밟던 흔적은 사라지고 시간의 흔적만이 남아 있었다. 베이코는 집 앞에 멈춰섰다. 한동안 조용히 서서 집을 바라보았다. 인지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를 지켜보았다. 혹시 과거의 기억이 떠올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는 않을까. 그러나 베이코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한숨처럼 깊은 호흡을 내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인지 쪽으로 몸을 돌렸다. 순간 베이코는 앞발을 들어 은지의 어깨에 올렸다. 낯선 행동이었다. 곧 이어진 것은 조용한 입맞춤 같았다.
은지의 뺨을 핥으며 눈빛을 마주했다. 그 눈에는 고통의 그림자가 없었다. 감사와 신뢰, 그리고 마침내 얻은 자유가 담겨 있었다. 은지는 눈물이 차올랐지만 울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그 눈빛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함께 집을 뒤로하고 내려왔다. 더 이상 과거의 흔적에 머물 필요는 없었다. 길은 험했지만 발걸음은 가벼웠다. 윤지는 느꼈다. 오늘의 이 길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산을 내려오며 윤지는 사진기를 꺼냈다. 오랫동안 고통을 기록하던 카메라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렌즈 속에는 건강한 진돗개가 담겼다. 꼬리를 흔들며 당당히 걷는 모습,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흰 털. 그것은 회복의 기록이자 희망의 기록이었다. 윤지는 셔터를 누르며 속으로 말했다. 이제는 고통만 남기지 않겠다고. 희망을 함께 기록하겠다고.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윤지는 그날의 감정을 오래 붙잡았다. 방 한가운데 앉아 사진들을 정리하며 그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자신이 카메라를 든 이유는 단순히 세상의 아름다움을 담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때로는 고통을 드러내기 위해, 그리고 누군가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결국 사진은 희망을 담을 때 가장 빛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베이컨은 그의 곁에 누워 있었다. 편안히 숨을 고르며 마치 오랜 세월의 고통을 다 내려놓은 듯했다. 윤지는 손을 뻗어 그의 머리 위에 올렸다. 이번에는 베이커가 움찔하지 않았다. 오히려 눈을 감고 머리를 더 가까이 가져왔다. 그 따뜻한 온기에 온지의 마음은 차분히 가라앉았다. 그날 밤 온지는 일기를 썼다. 긴 여정을 돌아보며 한 문장 한 문장 적어 내려갔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남겼다. 희망은 가장 어두운 곳에서 발견된다. 그 희망을 외면하지 않고 붙잡는 순간 비로소 삶은 새로워진다. 그는 알고 있었다. 세상 어딘가에는 여전히 고통받는 존재들이 많다는 것을. 베이커처럼 돌을 짊어진 영혼들이 어딘가에서 신음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제 외면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가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닌 증인으로 살아가기로 했다. 베이커는 여전히 조용한 개였다. 그러나 그 침묵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함께 걸어온 시간 속에서 만들어진 평화였다. 은지는 그 사실만으로 충분했다. 그는 알았다. 서로의 삶을 구한 것은 결국 둘 다였다는 것을. 어둠 속에서 만난 인연은 새로운 빛을 만들어냈다. 그 빛은 크지 않았지만 분명 세상을 비출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었다. 윤지는 다짐했다. 이 빛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삶은 언제나 예기치 못한 곳에서 시험을 던진다. 그러나 그 순간 용기를 내어 손을 내밀면 기적은 가능하다. 상처 입은 존재를 외면하지 않는 용기. 그것이 세상을 바꾼다. 윤지와 베이컨은 그렇게 서로의 삶을 구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조용히 남아 누군가에게 물었다. 당신은 눈을 돌리지 않고 손을 내밀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따라와 주신 것은 단순히 하나의 사연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아픔을 함께 바라보고 공감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었던 것은 작은 관심과 용기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지켜본다면, 그리고 그 순간 행동할 수 있다면 세상은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는 때때로 눈을 돌리고 싶을 만큼 힘든 장면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외면하지 않고 손을 내밀 때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새로운 희망이 되어 돌아옵니다. 이번 이야기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따뜻한 이야기, 그리고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마음에 남는 점이 있다면 아래에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의 이야기를 함께 이어가고 싶으시다면 꼭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에게는 가장 큰 격려가 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